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6일 금요일에 와 있습니다. 워싱턴 소리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날씨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의 날씨는 아침 최저 36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37도,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인 내일은 맑고 구름이 끼겠으며 아침 35도, 낮 최고 44도가 되면서 큰 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성탄절이었죠.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12월 25일이었습니다. 어제는 대단히 크고도 큰 인류를 위한 큰 선물이었죠. 말하자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소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적거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류 모두가 구제불능 속에서 호적거리면서 헤어나지 못할 즈음에 이것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미 인간은 죄악으로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타락의 절망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 회심의 카드라 할 수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참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는 크나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어제 예수님의 탄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인 12월 25일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현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축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여운이 채 가시지 않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캐롤 한 번만 더 들어보시고 그다음 뉴스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록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어서 한 번 더 캐롤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IS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IS에 대해서 매해 성탄절마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 축제 장소에 모여서 이 IS 대원들이 차량 그리고 폭탄으로 공격을 감행을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상절을 했죠. 참다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어제 성탄절을 기해서 무차별로 IS에 대한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또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은 이 트럼프는 너희 구석구석 지구촌 어디까지 찾아가서 괴멸시킬 것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 때는 정말 대단히 위대해 보여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두를 하게 된다면은 항공료를 비롯해서 1인당 3,000불, 3,000달러를 주겠다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체포 구금하겠다고 나섰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은커녕 그저 10만 명도 되지 않았죠. 실패한 것을 자인하고 자진 출두해라. 3,000불 보너스 항공편을 주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국토안보부, 이건 미국의 이민 단속반의 강력한 대처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합법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해서 머리카락이 골드 색깔이 아니고 블랙 컬러로 해서 이민 단속반들이 마구잡이로 막 체포 구금해요. 그래서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이것 버지니아 카운티에 사는 많은 거주인들이 실업자로 전락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 또한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신고립 정책. 저는 1920년도 때는 미국의 정책이 오로지 우리 미국인들을 위해서, 미국인들에 의해서 미국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대해서 완전히 등한시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대단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유럽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오합지졸인 유럽인들끼리 서로 뭉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마두로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신속히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으면은 이 트럼프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트럼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유엔에 항의하겠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요 뉴스를 보게 되면은 2025년의 마지막 ip새 12월 달도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한 지 6개월 됐습니다만은 지지율이 49%, 60% 이상까지 치솟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의 정서에 역행하는 것이 많았죠. 예?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히 슬기롭잖아요. 예? 49%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새해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정권의 미래가 반드시 밝기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쿠팡의 멤버십, 쿠팡의 많은 그 멤버십에 가입했는 민간인들의 정보 유출이 대단히 큰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미국에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소식도 나와 있고요. 특히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누구죠? 김병기죠. 김병기.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이나 이런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었죠. 말하면은 야당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거기에만 혈안이 됐었잖아요. 이런 김병기가 지가 무슨 그동안에 애국자였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원내대표까지 됐습니다만은 뒷속으로는 말이죠. 호텔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특혜 뇌물을 받는 등 또 자신의 부인과 자식들을 병원에 어포인먼트 약속도 하지 않고 모든 환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면 새치기 한 거죠. 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과 부인과 아들까지 특혜를 받은, 병원만 가게 되면은 기다리지 않고도 먼저 진료를 받는 이런 특혜를 받은 것이 드러났어요. 보좌진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네? 김병기 하는 말, 내 스스로 한 적이 없다. 내 보좌진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어요. 이런 철저한 위선자. 오죽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이것은 묵고 할 수가 없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하고 있어요. 자, 이런저런 거 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인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쇼솔에서 오늘 밤 나의 미국은 최고 사령관인 나의 지시에 따라서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IS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해서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이 IS 대원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살해했다. 나 트럼프는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게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오늘 밤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트럼프 나의 지휘 아래 미국은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즘의 번성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일에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 IS 대원들이 괴멸될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하고 있다면서 나이지리아 종교 자유 침해 우려가 심각한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일에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 학살을 계속 허용한다면 미국은 모든 지원 구호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이다. 또한 군사 행동까지 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볼라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를 종교적으로 편협한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협한 생각이다. 나이지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진 시민이라도 보호한다는 그런 헌법적 보장을 갖춘 국가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어서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테러 방지와 안보 협력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다면서도 모든 협력은 나이지리아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거절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이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12월 30일 앞으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말일까지 자발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하게 되면 3,000불을 줄 것이며 항공편도 비행기표도 주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번 일시적 지원금 인상은 강제 추방 실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3,000불씩 주겠다. 그럼 자진 돌아가라.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 전역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합법적인 시민권자들까지도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피부색이 하얗지 않고 머리가 금발의 머리가 아니라 해서 이민 단속반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체포당하고 구금당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합법적인 이민자 또한 시민권자들까지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슬프다. 이렇게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해서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곳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에 사는 거주민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실업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말하면은 페어팩스 카운티 주변 지역의 실업률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 폴스 처치가 특히 버지니아 폴스 처치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54%가 실업자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실업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방 정부의 인력 감축이 바로 실업자 사태를 초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제개발국은 연방 공무원 인력이 10% 감축될 경우에는 정부의 계획업체 직원을 포함해서 카운티 내에서만 총 2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이민을 단속한다는 지난 1920년대와 거의 비슷하다. 오늘의 국제 상황은 지난 1920년대와 상당히 흡사하며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그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미국이 유럽을 등해시하고 유럽에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서 독자적으로 신고립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다시 힘의 공백이 생기고 책임감이 부족한 유럽 국가들 간의 빈자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유럽들 간에 균열이 생긴다. 그럼 누가 좋아할 것이냐? 중국과 러시아가 좋아할 것이다 말이야. 지난 세계 2차 대전 그 전쟁 발발도 미국을 위한 신고립 정책으로 인해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2차 대전이 반발한 것이다. 미국은 결코 유럽에서 발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교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유조선 해상 납포의 목적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지난 22일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로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취재진 질문을 받고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마두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마두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베네수엘라 국가를 위해서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마두로가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가 무엇을 하려 한다거나 강하게 항거를 한다면은 두 번 다시 항거하지 못하게 나 트럼프는 강력한 수단으로 끌어낼 것이다. 한편 롬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공개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롬 장관은 이어서 국토부 장관이에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마두로가 가담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단 말이야. 즉각 물러나라. 한편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유조선 납포가 불법 행위이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력은 이것은 불법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타국 선박 납포 이것은 심각한 국제적 위협이며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 압력은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급 소식입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야당의 불참 속에서 밀어붙이면서 통과시키는 등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어요. 이것은 반드시 역사의 크나큰 죄인의 당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짓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부적절한 대한항공사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호텔 투숙권을 받았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부인, 일단 병원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한국이나 미국에 어포인먼트 해야 되죠.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예약한 사람들을 뒤로 하고 병원에 가서 자신의 위치, 현재 원내대표 아니에요. 또 국회의원 신분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간접적으로 뭐 강하게 압력을 가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병원 원장이 스스로 특권을 주게끔 했어요. 이것이 보좌관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부인도 예약하지도 않고 새치기 하면서까지 아들, 부인이 이런 짓거리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대단히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오죽하면은 김병기와 대단히 친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직자들을 위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는 명분으로 어느 역대 대통령이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기강 바로 잡기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각각 공직자들을 불러내서 크고 작은 일에서까지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런 것은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봤습니다만은 어느 면에서는 신선하고 일일이 국정을 챙긴다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한편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으로서 참견하지 않을 때, 참여할 때, 참견할 때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채통이 무너질 정도로 작은 일에 소소한 일까지 참견하면서 어떠한 정치적으로 쇼업 내지는 보여주기식 그런 행동을 했다. 또한 인천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에게 질문을 하면서 잠깐 대답을 못하니까 망신을 주는 등 그것도 대답하지 못하느냐, 그런 상식도 없느냐.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씨인가요? 인천공항 회장이죠. 이분에게 질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출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현찰을 빼돌리는데, 특히 달러를 빼돌리는데 책갈피에 살짝 숨겨서 입국하고 출국하는 데 있어서 그거 어떻게 적발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학재 씨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그 자리에 있느냐 말이야. 간접적으로 사퇴하는 압력을 가했어요. 이것도 국민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죠. 말하자면은 망신 주기로 작정한 듯이 생중계로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는 마당에 보여주기식 휴압적인 색차가 농후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과유불급, 지나치면은 아니 한 것보다 못하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대해서 긴장감을 부여하면서 무엇인가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들을 불러놓고 막 질타하고 물론 칭찬도 해줬습니다만 이것이 국민의 보기에는 신선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 부처별 업무 보고가 저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없는 의제를 공개 지시한다는 등 이것을 여러 가지로 국정과제에 없는 그런 논제까지 막 질문하고 지시하고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 그리고 지시하고 이름으로 해서 신선한 맛도 있었고 없었다고 긍정 부정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없게 되면은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들은
주권자인 국민은 늘 두려워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좀 좋았어요. 하지만은 만기 칠남 지시와 직설화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말하자면 야당 출신 이학재 인천항공공사 사장 등을 타박하고 망신 준 이런 스타일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는 마당에 있어서 여러 공직자들을 바로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후에 크게 보여주기식이었다. 비판받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지난달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하는 바람에 그 정 법무부 장관 이 양반이 항소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항소해라. 무언의 일종의 간접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죠. 이 바람에 노원석 검찰총장 대리인이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그 바람에 저 사기꾼인 대장동 비리 사건의 사기꾼 김만배를 비롯해서 남욱 변호사 이들에게 almost 거의 5,100억 원 돈을 그냥 송두리째 주고 말았어요. 이건 국가에서 압력뿐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에서 뺏지 못했어요. 이런데 약간의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성남시 시장에 의해서 일단 가압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로펌들 변호사들도 손대지 못한 것을 성남시장이 해냈어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 소나기에 돌아갈 뻔했던 5,100억 원. 이 돈이 성남시의 가압류 작전으로 인해서 김만배 이 사기꾼들이에요. 남욱, 정용학, 유동규 등 4명의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5개 법원에 14건의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됐어요. 마침내 대장동 사건의 이 사기꾼에게 돌아갈 돈, 김만배, 남욱 변호사 이들의 돈을 가압류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소리 종김 TV 시간이 다 됐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김정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to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